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 상임위원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이 되면 응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여야 간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마이만 저간의 사정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신 참여한 것을 양해를 구한다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또 탄핵소추가 발의돼가지고 보고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면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전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든 누구를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니 군림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락관은 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 이하 3명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청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는데 그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고 본위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사에 있는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회의실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조성은 처장 네, 답변해 보시죠.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 출석하는 거 맞죠?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지금 법조항이 제가 지금 없어서. 아니 방통위 사무처장이 방통위 설치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그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직무 내용에는 국회 출석이 포함되죠? 답변하세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못하면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이건 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재단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청사에 계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시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방통위 설치법을 이행하는 거고 이진숙 위원장이 못 오시면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건 유권 해석 없어요. 이거 법이 그런데 아니 그래서 요거 처리하고요. 어쨌든 이건 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부위원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회에서 연락하십시오. 조성은 처장 연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법에 따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러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건 법에 따라 하는 거고 요청은 하고 그 이후에 뭐 안 오는 게 좋다 어떤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걸 막으십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드린다니까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빨리 연락하십시오. 아니 지금 조성은 처장 연락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십시오. 지시하십시오. 말씀 드려보세요. 네. 2분 드리세요. 네.
오늘 회의 경우는 좀 특수한데 사실은 지난 8월 30일 날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날 회의를 7월 30일 날 하면서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취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청문회 연장으로 청문회 후보자는 이제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정 여부를 따지려는 주 목적으로 기관 정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과 청문회 정인 감청에 관한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했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기관 정인 지금 기관에 사실 이분들은 현안을 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방통위법의 설치법에 따른 취지로 보자면은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그 후보자의 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해서 첫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됐지만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진술 등등을 대한 위정 혐의를 따지기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이 현안 질의 요지도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정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저는 그래서 그 유권 해석에는 동의할 수는 없으면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관례와 또 원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부터는 지금 당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지금 입원 중인 위원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대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위원회가 당시에 방통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한 업무보고라든가 그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질문을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에 하는 것이 앞부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분 들으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입니다.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이라고 함은 당시에 제로 상태였던 거지만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에 국가 경비를 쓰는 위치에 있었고 자연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고 응당 대통령은 임명할 거라고 봤던 것이고요. 파행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체제 또는 1명. 근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분을 가지고 둘이서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아파서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항에. 유권 해석이 필요 없이 요 문항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원회 사무처는 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와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청사 안에 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잠깐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드릴게요.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청사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근처에 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거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최영도 간사님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분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을 연속 탄핵을 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들이 연거푸 지금 자진 사퇴를 하고 지금 이번도 오늘 지금 탄핵 재판 전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사전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니 사전 정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탄핵 참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 민주당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오늘 표결까지 앞둔 마당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사안 자체가 방통의 일반 업무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의 정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방통위의 파행 운영의 핵심은 바로 2인 체제 문제지 않습니까? 2인 체제 문제는 민주당이 누구나 다 지금 왜 그런지 전말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고 이게 오늘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인으로 오신 분들이 방통위의 일반 업무를 방통위원장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런 문제, 파행의 운영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채택된 정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예사정부에서 있는 일입니까? 한 부처의 기관장을 연속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탄핵을 소추를 하고 오늘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 후보자 또는 지금 취임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위정으로 밝혀내서 위정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자리인데 그걸 일반적인 방통위 업무와 방통위 업무 네. 예, 두 간사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진단서랑 봤는데 이 정도가 크다면 이거는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제 대통령실에 가서 보인 태도와 모습들은 오늘 입원할 사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과방위 행정실은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한 시간은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리고 과방위 행정실은 행정적 절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